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는 게 고민될 때 사용해야 되는 치료제. 의사인 저도 11년째 항상 늘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탈모 치료제예요. 이 미녹시딜을 탈모가 고민되는 부위에 발라주면 그 부위에 모세 혈관이 확장되면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모낭이 산소랑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받으면서 모발이 확실히 굵어지고요, 머리가 더 빠르게 자라고 모발 빠짐도 훨씬 더 덜해져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은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에도 효과가 좋고요,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 등등 어떤 탈모 유형에도 전반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모발이 약해지는 게 고민이라면 꼭 사용해야 되는 치료제입니다. 실제 사용자로서도 그렇고 또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항상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탈모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수많은 미녹시딜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하는 그런 미녹시딜 제품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미녹시딜을 활용하는 게 부작용 없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지, 또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미녹시딜은 먹는 미녹시딜과 바르는 미녹시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바르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르는 미녹시딜의 정확한 사용 방법입니다. 미녹시딜 설명서를 보면 남자는 5%, 여자는 3%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5%를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3%를 아침 저녁 하루 2번 바르는 게 5% 하루 한 번 바르는 거랑 임상적인 효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심하거나 좀 더 확실한 그런 효과를 원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5% 미녹시딜을 아침 저녁 하루 2번 열심히 바르도록 하자. 대략 12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게 좋지만 꼭 12시간에 강박을 가지고 바를 필요는 없어요. 먹는 약이야 물이랑 삼키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먹는 법도 간편한데, 바르는 치료제는 진짜 정확하게 잘 발라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사용량입니다. 바르는 양이 진짜 중요한데, 환자분들을 보면 사용량을 착각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작게 바르셔서 효과가 없거나 너무 많이 바르다 보니까 쇠딩 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미녹시딜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 좋은 치료제를 멀리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녹시딜은 고민 부위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 얇게 펴 바르고 끝내야 돼요. 거품형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저는 이렇게 통을 가볍게 흔들어 준 다음에 뚜껑에 폼을 이렇게 짜고 필요한 양만큼 펴 발라주고요, 부족하면 더 짜서 바르고, 다 바르면 뚜껑 씻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래서 액상형 기준으로는 1ml, 그리고 거품형 기준으로는 이 뚜껑의 절반, 요만큼만 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꼭 이만큼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바를 때 사용하는 총합의 양이 1ml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체내 흡수가 높아지면서 수염이 굵어진다거나 눈이 뻐근해진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전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각각 한 번 바를 때마다 1ml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는 2ml를 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1ml랑 이 뚜껑의 반을 채우는 게 일종의 상한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액상형이든 거품형이든 내가 고민되는 그 범위에 맞게 얇게 펴 바르고 끝내야 된다. 흥건하게 많이 바른다고 더 효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손바닥만큼이 내 고민 탈모 범위라면 이 손바닥 면적만큼만 얇게 펴 바르고 끝내시고, 남자는 1ml, 여자는 0.5ml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해요. 또 그렇다고 면봉이나 붓으로 미녹시딜을 바르면 두피에 전달되는 양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직접 진료를 받던 분들 중에 실제로 이 면봉으로 미녹시딜을 바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제가 제대로 교정해 드리니까 몇 개월 후에 훨씬 더 좋아져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봉이나 붓으로 바르는 건 삼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 주제는 미녹시딜 타입별 바르는 방법이에요. 일단 미녹시딜에는 크게 액상형과 거품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타입마다 사용감, 바르는 방법, 가격 등 특징이 되게 다르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액상형은 이렇게 스프레이, 스포이드, 물파스 타입으로 말 그대로 액상 제형의 미녹시딜이고요. 제품도 많고 약국에서 제일 찾기 쉬운 흔한 타입의 제품이라서
접근성이 좋아요. 실제로 제가 뭐 여수나 강릉이나 이런 좀 지방을 놀러 갔을 때도 로게인 폼은 거품형은 없었는데 액상형은 다 있었거든요. 가격 메리트도 있고 뭐 스프레이나 스포이드, 물파스 타입으로 키트도 다양해서 탈모 그 정도에 따라서, 탈모 유형에 따라서 편하게 도포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프레이 타입은 도포하면요 머리카락에 묻으면서 낭비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탈모가 심한 분들한테만 추천드리는 타입이에요. 분사하면 넓은 면적으로 골고루 적당량이 이제 흩어지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바르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이드 타입은 주둥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어서 머리가 긴 분들이나 머리 숱이 많은 분들도 바르기 편해요. 근데 단점으로는 양 조절이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파스 타입은 양 조절이 비교적 좀 쉬운 편이지만 머리카락에 묻는 양이 많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액상형은 단점도 굉장히 확실해요. 액상 타입은 이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 때문에 두피 가려움이나 두피 자극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럴 가능성도 높고, 또 사용감에 있어서도 이 거품 타입에 비해서 되게 끈적이고 떡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액상형의 단점이 더 크게 와닿았었는데, 머리가 떡지는 것도 불편했지만 저는 두피가 정말 안 좋아지고 특히 가렵고 두피염이 심해지는 게 제일 크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액상형의 대안으로 커클랜드 폼이나 로게인 폼 같은 거품형 미녹시딜을 적극 추천드리는데, 거품형 미녹시딜은 말 그대로 이 제형이 거품으로 돼 있어서 끈적임이 없고 산뜻해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런 프로필렌 글라이콜도 없고, 그래서 가려움이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요. 반면에 이 거품형도 단점이 있는데, 일단 액상형보다 바르기가 살짝 좀 불편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가격도 액상형보다 더 좀 비싸다는 것도 단점이죠. 그래서 저도 액상형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거품형인 커플랜드 폼으로 처음에 바꿔봤었고요. 이 커플랜드 폼도 저랑 좀 안 맞았는지 가렵고 이런 두피염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게 이 로게인 폼이에요. 존슨앤존슨의 로게인 폼. 다행히 이 로게인 폼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 11년이 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게인 폼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요. 국내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클랜드 폼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고 번거로워서, 그럴 만한 메리트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번거로워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세 번째 대주제는 미녹시딜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들입니다. 미녹시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두피 가려움이나 트러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미녹시딜을 중단해 봐야 되고요.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같은 증상이 또 반복이 되면 거품형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르는 거 말고 먹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냐면, 액상형과 거품형 미녹시딜 두 가지 모두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탈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해서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거나, 상황상 매번 바르는 게 너무 어렵고 소홀하게 되는 분들, 또는 그냥 게을러서 절대로 이 습관이 잘 안 잡히는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아쉬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먹는 경구용 미녹시딜을 강력하게 권장드려요.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이라는 이 대안으로 최대 효과를 이끌어낸 다음에 어느 정도 탈모가 개선되고 나서 이 바르는 미녹시딜로 좀 더 안전하게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5% 미녹시딜을 정말 잘 바르기만 한다면 먹는 미녹시딜을 하루 한 알 먹는 것과 임상적인 효과가 같다고는 하지만, 먹는 미녹시딜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번거롭게 바를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물과 한번 삼켜서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적응도 쉽고 더 빠르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는 먹는 미녹시딜이 포함된 치료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의사분들마다 먹는 미녹시딜 처방에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처방을 해주는 곳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당연히 바르는 미녹시딜을 잘 활용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먹는 미녹시딜을 활용해보는 게 좋다.
이 먹는 미녹시딜은 바르는 것과 다르게 전신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게 특징인데 제일 흔한 부작용이 바로 두통입니다. 1, 2주 정도 이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하다 보면 이 두통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불편한 정도로 두통이 생긴다면 타이레놀을 드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단해 보셔야 돼요. 또 그렇게 2, 3개월 정도 먹다 보면 얼굴이나 팔다리 털이 굵어지는 단모증도 흔히 생기고요. 비슷한 시기에 얼굴이나 팔, 다리가 좀 붓거나 숨이 차거나 부종 증상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되면 약을 중단하셔야 돼요. 부종은 중단하고 나면 일주일이면 완전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모증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 먹는 미녹시딜을 5개월 정도 꽉 채워서 복용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부작용들을 다 경험했어요. 생각보다는 흔히 좀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고 이런 부작용들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렇게 대처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작용 중에 하나죠. 쉐딩 현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미녹시딜을 사용하면 이 쉐딩 현상이 찾아옵니다. 미녹시딜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그동안 힘없이 이렇게 머리에 두피에 붙어만 있던 모발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탈모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녹시딜을 포기하고 멀리하게 돼요. 미녹시딜에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쉐딩 현상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적당히 펴 바르면서 조금씩 바르는 양을 올려가시고 바르는 빈도도 하루에 한 번 바르다가 2,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에 2번으로 또 빈도도 조금씩 올려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늘리다 보면 내가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 쉐딩이 천천히 진행되고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미녹시딜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점진적으로 빈도나 양을 늘려가 보시는 거 강력하게 권장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녹시딜을 열심히 사용하고 부작용도 잘 대처하면서 열심히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충분히 봤는데 이걸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이 미녹시딜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미녹시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다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미녹시딜을 중단하게 되면 미녹시딜 효과로 확장된 이 혈관이 다시 줄어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녹시딜 효과로 굵어지고 살아났던 이런 모발들이 점점 다시 시들시들해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미녹시딜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휴지기 탈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이거는 잘 밝혀져 있는데 1987년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녹시딜로 탈모를 치료하던 환자들을 대상해서 진행한 연구인데 미녹시딜을 중단하고 2개월마다 단위 면적당 모발의 개수를 평가해봤는데요. 중단하자마자 급격하게 머리가 훅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빠지는 환자, 또 중단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미녹시딜로 효과를 봤던 사람은 그 효과를 본 것만큼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효과를 본 만큼만 딱 그만큼만 다시 빠지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본 사람이라면 빠질 머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봤다면 미녹시딜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수를 하고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 로션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바르는 것처럼 머리가 약하고 좀 가는 게 고민인 분들이라면 미녹시딜도 그냥 매일 내가 로션 바르는 것 같은 루틴으로 만들어서 머리털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5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좋은 치료제에도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미녹시딜을 충분 기간 열심히 잘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첫 번째 흔한 원인은 바르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두피에 전달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면봉이나 붓으로 바르는 건 꼭 삼가 주시고, 두 번째 원인은 황산 전달 효소라는 이 물질이 체내에 부족해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미녹시딜이 우리 두피나 몸으로 흡수될 때는 전구체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이 황산 전달 효소라는 물질이 이 전구체를 활성형으로 바꿔주거든요. 이 활성형으로 잘 바뀌어야 우리가 바른 이 미녹시딜이 비로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효과가 없는 분들은 효과가 없을 만한 부위에 바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이나 M자 같은 경우.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6번째 마지막 주제인데, 미녹시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미녹시디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많이 구매하곤 했었는데, 저도 실제로 학생 때 Q10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외 직구도 많이 했었고, 이왕 사는 거 돈 없는 학생이니까 저렴하게 구매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미녹시디라는 게 아예 해외 직구 이 통관 금지 품목이 되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확 줄었고요. 그만큼의 이 노고를 들이면서까지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미녹시딜 해외 직구를 추천드리진 않고, 서울의 종로 약국거리든 국내 어디든 약을 저렴하게 파는 그런 약국들이 있어요. 그런 성지를 찾아서 가실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이제 미녹시딜도 사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미녹시딜만을 위해서 성지를 가기에는 솔직히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깝고 적당히 저렴한 그런 약국을 하나 알아두고요. 구매할 때는 이제 액상은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고 좀 더 싸니까, 거품형 이런 로게인 폼은 늘 항상 이 세 개들이 세트로 구매를 해서 몇 세트를 쟁여놔요. 실질적으로 이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들이 이런 거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먹는 미녹시딜이든 바르는 미녹시딜이든 엄청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모든 탈모 유형에 효과가 좋고 꼭 사용해야 하는 탈모 치료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녹시딜이다. 그만큼 이 미녹시딜을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떤 타입의 미녹시딜 제품들이 있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뭔지,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걸 먹어야 되는지, 또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단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드렸어요. 오늘 알려드린 부분 아주 잘 숙지하셔서 열심히 미녹시딜 활용하시고 건강한 모발 유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